10월 1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 반에 별별 특강을 시작합니다. 이 별별 특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이 정치, 시사, 국제 이런 딱딱한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세상 문제를 한번 부드럽게 일상사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는 고민들을 한번 토로해보는 그런 힐링적인 토크 시간이 될 겁니다. 회원분들을 제 특강에 모시고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이런 형식의 특강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갈 거니까요.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는 회원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미리 예약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첫 주제는 이 기분 나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많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분 나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풀어가야 하나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저보고 뭘 이야기해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 했구나 하고 들으셔야지요. 그때는 듣지 않다가 내지는 흘러들었다가 그 다음에 입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입장을 다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제 입장을 다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제 생각에 다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개인의 시각에 저를 맞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문파, 노파를 비판하는 가장 큰 입장이 뭡니까? 그야말로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생경하고 거칠고 아주 욕설로 인터넷을 도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몇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신들이나 그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고 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책임을 지고요. 쉽사리 제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뭘 말해라, 뭔 입장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 뒤져보면요, 옛날에 다 이야기를 했고, 왜 말을 안 하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고요, 지사 선택해서 그때 중요한 문제를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뭘 말해라, 뭘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한테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공중파입니까? 이건 제 순전히 개인 방송입니다. 제 개인 방송은 저 황장수의 컬러나 색깔이 있어야 되고요. 저의 시각이 반영되는 방송입니다. 제 시각을 없애고 당신들 시각으로 제 입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참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시끄러웠습니다. 한국 주변에 미국의 항모 하나도 아니고 두 대가 지금 근처에 와 있고, 미시감함이라고 부르는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왔고, 장거리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총집결했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10월 18일 전후로
그러니까 10월 10일 노동당 건국일과 10월 18일 중국의 공산당 이 대표 대회를 전후해서 도발하지 않겠나라는 움직임이 이렇게 관측되었고, 이번에 도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형태의 도발을 북한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했던 무슨 짧은 미사일을 한두 개 쏘거나 이런 부분에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좀 우습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항상 미쳐서 날뛰는 형태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것도 벗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충격을 통해서 이 도발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겠다고 기대감을 심어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더 심한 마지막 옷 하나를 벗지 않으면 남들이 봤을 때 우하고 야유가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이건 다 김정은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서 미국이 그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도발을 하는 단계에 딱 가 있죠. 자, 북한이 마지막 도발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달쯤 전에 IRBM을 통해서 이 괌이나 하와이 등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북태평양상으로 실각도로 발사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북한의 도발은 5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것은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미국으로 하여금 인내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도발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는 것도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위기의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가 북하고 협상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대화를 거론했고, 또 도발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강경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을 순방을 하는데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을 오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11월 3일쯤 한국에 오지 않겠나라고 예측되던 부분이요, 그러지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본, 한국 합쳐서 4박 5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을 3박 4일 방문하고 한국에는 1박을 하는 지금 그런 형태의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나쁜 상황이고, 북한이 미국에 한국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눈치채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될 때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이제야 할 게 없다라고 나자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문 정권에 대해서 북한이 너네들은 미국 트럼프 정권과 거의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한미관계를 경시한다라는 입장을 북한에 보여주면 북한만 기가 살아서 유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에서 사흘을 자고 한국에서 하루를 잔다면 그때 생길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일부러라도 4박을 한다면 한국에서 2박 3일, 일본에서 2박 3일로 동등한 숫자를 맞추어야 되는데요. 근데 한국의 청와대는 항상 갖다 붙이는 데만 익숙합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일본에서 3박 4일, 한국에서 1박 2일을 보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 사람들은 벌써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일정을 수기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방문 기간은 주말에 끼어서 업무적으로 보면 목, 금이 그러니까 1박 2일이 업무고 나머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틀밖에 안 되는 거다. 일요 휴일은 트럼프가 그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1박 2일, 일본은 휴일 빼고 1박 2일 해서 똑같은 것이다라고 애써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오바마나 부시 때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을 거의 동시에 방문할 때는 항상 1박 2일씩 하거나 2박 3일씩 하는 쪽으로 일부러라도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청와대는 매사를 자기들이 필요한 식으로 이렇게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트럼프가 한일 간에 순방하는 기간을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그건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렇게 우길 일이 아니라 미국과 일정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한일을 방문했을 때 해구산 제공을 약속하는 말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일본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다음 달 방한 때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약속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해구산 제공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적 조치든 모든 방법을 다 하고 그런 것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최전선이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요. 최전선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트럼프가 방한해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전쟁 반대 평화만 외치는 한국 정부와 그 내용을 과연 협의를 할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서로 간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91년에 전술핵 무기를 철수해 갈 때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을 해서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동등한 수준의 핵 공격을 북한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굳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없고 또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동등한 효과가 한국이나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것이 핵우산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겠다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핵우산을 다시 강조해서 약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한일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꼭 해야 될 이야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ICBM 등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없이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없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의 전제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라는 부분을 한국에 와서 공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붙어먹는, 즉 북한의 핵을 동결을 전제로 해서 중국이 중재를 하고 러시아 등이 중재를 해서 북한의 ICBM만 폐기하고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의 입으로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정권이 눈곱만큼이라도 상식이 남아있는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트럼프에게 한국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일철의 협상도 없다라는 말을 공언을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의 참모라고 하는 작자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채 평화협정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오기 싫을 겁니다. 억지로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나 하고 갈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